7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 철험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권 성향 의원들이 검찰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만든 공부 모임이라고 합니다. 모임 이름 철험회에서 철험은 무엇무엇처럼 할 때 철험이라고 합니다. 누구누구처럼 또는 무엇무엇처럼 되자 내지는 누구누구처럼 무엇무엇처럼은 되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 철험회가 오늘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철험회 의원들의 면면과 토론회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열린민주당 당대표 최강욱 의원. 철험회 첫 토론회 주제로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 방안을 잡은 이유에 대해 검찰의 제19 감싸기 6글자로 정리했습니다. 19세기 영국 역사가 겸 정치인 존 액턴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차용해 아무리 선한 권력기관이라도 너무 비대한 힘을 가지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같은 수사기관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감찰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철험회에서 여러 연구 주제를 놓고 처음 토론회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간에 많은 이슈들이 제기돼 왔는데 그중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이 수사기관 자체 감찰기구 또 수사기관의 수사권들을 어떻게 국가기관 간에 나눌 것인가 이런 논의들은 많이 있어 왔는데 정작 그 수사기관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통제할 감찰기구의 모습은 어땠는가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 같아서 최근 불거진 한명숙 사건 위증 강요 논란이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감찰을 두고 벌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정면 충돌도 토론회 개최에 한몫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찰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원인과 문제는 무엇인지, 개선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정면으로 논의할 때가 됐단 겁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러 시사점을 보게 되면 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위법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못하고 또 검언유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전무후무한 있어서는 안 될 여러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검찰 내부의 감찰기구가 독립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자신이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틀어쥐고 있는 우리 검찰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 검찰도 갖지 못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감찰 기능은 있으나 마나라고 거들었습니다. 예컨대 제가 울산청장을 하면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수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울산청에서 그것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불기소로 종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압수영장을 갈 수 있나요? 체포영장을 할 수 있나요? 출석 안 하는 검사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또 계좌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압수영장을 청구를 안 해주는데. 그런데 다른 국가조직 같았으면 그 문제가 되는 검사에 대한 벌써 감찰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언론에 보도됐으면 벌써 감찰 조사에서 상당 수준의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죠. 근데 전혀 뭐 감찰에 착수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일단 검찰청법 제28조 대검 감찰부장은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등 신분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한동수 부장입니다. 하지만 당장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논란에서 보듯 실질적인 감찰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이게 비단 최근에 불거진 일이 아니고 검찰은 늘 그래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최근에 채널A 사건 보셨듯이 그나마 대검에서 감찰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검찰총장이 제대로 감찰할 것 같으니까 사건을 내려보내는 그런 꼼수를 써왔습니다. 이런 식의 검찰 스스로가 자기 식구들 감싸기가 도가 지나칠 정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검찰이 내부 감찰한 자료들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나치게 검사들을 봐주기 해왔다.
라는 것들이 눈에 쏙쏙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 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적절하게 공개하고 결국 제도의 문제라는 지적인데 관련해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감찰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자의적인 배당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감찰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 골자입니다. 오늘 철험회의 토론회에 대해 반대쪽에선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이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이 나오든 공수처 설립과 맞물려 철험회 의원들은 앞으로도 국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검찰개혁을 추동하고 압박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네, 국회 검찰개혁 의원 모임 철험회의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토론회 리포트 전해드렸던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토론회 개최 취지와 배경을 전해드렸는데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까요? 네, 주제 발표를 맡은 오병두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은 감찰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유형화를 하면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식의 봐주기 검찰, 이른바 셀프 감찰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인사 보존 자료를 만든다는 등의 명분으로 행해지는 과도한 정보 수집, 사생활 침해 논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라는 감찰은 안 하고 이제 제밥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오병두 교수는 이를 면피용 감찰, 그리고 인권침해 감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이제 뭐를 근거로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네, 일단 셀프 감찰과 관련해서는요.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서 정부 모든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여기에서 빠져있는 한마디로 감찰 무풍지대 그리고 사각지대였다는 것이 오병두 교수의 지적입니다. 실제 대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년 뒤인 2018년에 감사 사각지대에 놓였던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정례화 차원에서 이제 청와대 비서실과 함께 실시된 적이 처음입니다. 검사가 아닌 외부인이, 검찰이 아닌 조직이 자신들을 감찰을 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보면 극도로 낯설어하고 꺼리는 데에는 이런 배경도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병두 교수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총장 지휘권의 실현 형태로서 감찰은 충실하게 발전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오 교수 발언은 쉽게 말해서 이제 외부의 견제나 감찰 없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우리가 남이 가식의 이제 면피용 감찰이 이루어져 왔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대안에는 어떤 게 제시가 됐나요? 네, 오병두 교수는 셀프 감찰 금지와 상급기관, 그러니까 법무부에 의한 감찰 실질화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일단 셀프 감찰 금지와 관련해서는 2017년 8월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법무부의 감찰관을 검사로만 임명할 수 있던 것들을 이제 시정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서 2017년 10월에 이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당 조항, 이제 검사로 보한다라고 하던 것을 검사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오병두 교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검사 또는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에 있든 법무부에 있든 검사는 검사고 이제 언젠간 검찰로 돌아가야 할 검사가 감찰관을 맡게 되면 셀프 감찰과 안으로 굽는 팔 검찰 논란이 계속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탈검찰화 취지에 따라서 아예 검사는 검찰관을 맡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검사가 감찰을 담당을 한다면 검사 동일체 원칙이 지배하는 검찰 조직 특성에 비춰서 이제 실질에 있어서 외부적 감찰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오병두 교수의 말입니다. 이렇게 법무부의 검찰 감찰 기능을 탈검찰화해놓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법무부가 원칙적으로 또 제한 없이 검찰에 대해서 이제 감찰권을 행사하도록 해서 셀프 감찰, 봐주기 감찰 논란을 해소하자는 것이 오병두 교수의 제안입니다. 또 다른 말은 또 뭐가 있었나요? 네, 오 교수는 상하위 행정기관 사이에 이제 정상적인 통제와 직무 감독 관계의 실질적 회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경우 행정안전부 하위 기관이긴 하지만 이제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감찰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정쩡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병두 교수는 사안에 따라서 독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부 내에 감찰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상위 기관이 없다면 이제 입법부나 다른 기관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오 교수의 말입니다. 총론으로 돌아가면 오 교수는 감찰기구는 원칙적으로 감찰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뭐 어찌됐건 검찰의 감찰 기능에 좀 문제가 없는지 좀 공론화는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검찰의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이효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런저런 비위 사건이 좀 있는데 그래서 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이 좀 있어도 유명무실하다 좀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좀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 또는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흔히들 말을 하는 거는 검사 동일체 원칙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차피 감찰이라는 것은 결국 그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비위가 있으면 징계로 나아가는 것을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하는 작용인데 이게 검사가 검사를 이제 감찰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특히 이제 검사 같은 경우 지금은 뭐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었지만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사법연수원 기수를 통해서 사실 선후배 관계로 다 엮여 있고 그 다음에 또 감찰 부서에서 근무를 했던 검사라 하더라도 어차피 다시 현업 수사 부서로 또 돌아가면 또 검사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서로 선후배로 엮여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검사 선후배 이런 좀 어떤 환경 때문에 그 감찰을 받는 사람의 청탁에 네. 아마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좀 솜방망이 감찰 또는 제 식구 감찰이 되는 것이다. 네. 이러한 좀 비판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검찰청 내에서 저 감찰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대검찰청에서 뭔가 이런 감찰 혐의와 관련된 첩보가 입수가 되었을 때 네. 이제 중요 감찰 사건 같은 경우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대검찰청 그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중요 감찰 사건 같은 경우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뭔가 감찰과 관련된 그런 좀 무의미한 네. 또는 그런 제 식구 감싸기식 감찰이 되지 않게끔 네. 하는 그런 좀 제도가 들어와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대검찰청 감찰부장 같은 경우는 아예 외부에서 이제 영입을 하도록 그 개방형 공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검찰 내부 인사가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법률가를 이제 위촉을 하는 방식으로 감찰의 어떤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조금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법 제도가 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검찰과 같은 이런 수사기관 감찰을 위해서 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시나요? 결국은 공정성이겠죠. 이제 감찰의 결과가 공정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 그러한 공정한 감찰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뭐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이제 감찰부장도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감찰위원회를 두어서 뭔가 그 감찰을 직접 담당하는 그런 검사의 독단적인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찰의 어떤 이런 본류는 결국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게 네. 하는데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이제 반면에서 이런 검찰의 좀 셀프 감찰을 없애겠다 해서 좀 법무부에 이런 감찰권을 이제 이관을 해라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좀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맥락에는 저도 뭐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대검의 감찰권을 아예 법무부로 네. 이관을 하는 것이 과연 맞나 하는 데는 조금 의문이 있긴 해요. 네.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조직 내부적인 작용이거든요. 어떠한 행정기관이든 내부에서 징계는 어차피 내부 절차이거든요. 근데 그 기관의 기관장이
내부 소속 공무원의 어떤 비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 감찰을 하는 건데 그러면 기관 내부의 절차이니까 당연히 감찰 대검 역시도 검찰청 내부에 감찰 권한을 두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을 법무부로 아예 통째로 이관하는 것은 저는 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닐까 싶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었던 검찰의 내부 직원 감싸기 이런 것들이 사실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이러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사실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검찰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공정한 감찰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제도를 계속 너무 빨리빨리 바꾸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게 좀 요즘처럼 법무부나 검찰이 갈등의 골이 깊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좀 합리적인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될 거는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약대 정원의 20%를 여대에 배정한 교육부 2019년도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랜 기간 약대를 운영하며 축적된 여대 약대의 경험과 자산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편 채널 설립 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MBN 이유상 부회장과 류호길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죄질은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부실 수사와 논란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 3명이 정직과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직 징계를 받은 A 경위는 가해자들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끌고 가는 CCTV 영상을 보고도 촬영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을 받았습니다. 운전 중 보복 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습니다. 광주고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주거 불분명 등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